아니, 지난번엔 분명히 받았는데요. 1차 땐 제 통장에 15만 원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런 소식도 없고 잔고는 그대로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빠진 거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김민혁 사회보장 상담사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지원금과 복지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하루하루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담긴 질문이 쏟아지는 시기는 또 드물었습니다. 1차는 받았는데 2차에선 빠졌어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무려 500만 명. 1차 지원을 받았던 수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이유도 모른 채 탈락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는 9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름하여 2차 생활지원 소비카드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나는 1차 때 받았으니 당연히 이번에도 될 줄 알았다 고 방심하십니다. 하지만 방심한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제가 상담한 어르신 10분 중 7분은 왜 본인이 대상에서 빠졌는지조차 모르고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이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는 원칙을 세우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부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월소득 502만 원 초과 시제외, 2인 가구는 850만 원, 3인 가구는 1080만 원, 4인 가구는 1300만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가 아닌 재산세 과세 표준이 13억 원 이상인 고가 주택 보유자, 금융소득 이자 배당 등 2연 2200만 원 초과인 경우도 소득이 낮아도 탈락됩니다. 억울한 예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500만 원, 아내가 400만 원을 벌면 총 900만 원, 2인 가구 기준 850만 원을 넘게 되어 탈락됩니다. 반면 옆집의 남편 혼자 800만 원을 벌고 아내는 전업주부라면 조건을 충족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비는 우리가 더 많이 드는데 왜 우리가 탈락인가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맞벌이 가구 특례 조정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시는 김진호 어르신 부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2인 가구로 현재 부부가 함께 벌어들이는 월소득은 약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인 가구 기준인 850만 원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기에 당연히 이번 2차 생활지원 소비카드 지급 대상일 거라 굳게 믿고 계셨죠. 하지만 정작 확인해 보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탈락 사유가 나왔습니다. 바로 김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무려 15억 원에 달했던 것입니다. 정부 기준으로는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 김 어르신 부부는 이번 2차 지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야 있죠. 하지만 통장엔 늘 찬바람이 붑니다. 아플까봐 걱정하면서 아껴 쓰는 삶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왜 제외되는 건지. 참 씁쓸하네요. 사실 김 어르신 부부는 연금과 부인의 소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병원비와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매달 몇백만 원씩 나가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최근 건강검진에서 심장 이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생활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를 자산이 충분한 계층으로 판단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도 지원이 불필요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슷한 억울함은 인천에 사시는 윤선심 어르신 부부에게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이제 조용한 두 분만의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남편은 정년 퇴직 후 마트 물류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아내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두 분의 소득을 합치면 월 약 700만 원 기준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거주하는 집도 시세 약 5억 원의 낡은 아파트 한 채뿐이라 재산 기준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금융소득이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 모은 돈을 예금과 주식으로 분산시켜 두었는데 매년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이 2,500만 원에 이르렀던 겁니다. 정부 기준에서 금융소득이 연 2,200만 원을 초과하면 생활 여유가 있다고 판단, 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죠. 윤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에서 조금씩 이자 받아 쓰는 게 뭐 그리 사치인가요? 그걸로 손주 용돈 줄까 말까도 고민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생활비조차 빠듯한 현실이지만 정부의 숫자 기준만 보면 넉넉한 사람으로 분류돼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항목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집과 예금이 있다고 해서 현금 흐름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정해진 숫자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하는 뒤늦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국민 이번 2차에서 10만 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추가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차와 합치면 각각 25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지역별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비수도권 주민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5만 원이 더해지므로 예를 들어 전남 농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액과 기준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9월 13일 전후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특례나 농어촌 추가 혜택 등의 세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청 일정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 2025년 9월 25일, 11월 2일, 사용 기한 12월 5일까지. 반드시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하며 1차 때 받으셨더라도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도 소중한 지원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인증만 마치면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오프라인 신청으로 가까운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앱 설치가 안 돼요.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로그인이 안 돼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런 말씀 현장에서 참 자주 듣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겐 온라인 환경이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망설이지 마시고 주민센터로 바로 가십시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제 신청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받은 소비 쿠폰 어디서 쓸 수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카페, 대기업 계열 약국 등에서는 사용 불가입니다. 하지만 동네 슈퍼, 전통시장, 작은 식당, 개인 병원, 미용실처럼 우리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는 넉넉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온라인 쇼핑몰은 전부 사용 불가입니다. 쿠팡으로 장 보면 되는 거 아냐? 하시겠지만 쿠팡, 이마트몰, 배달앱 등에서는 결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서 현장에서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일부 업체에서는 인정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별로 다르니 주문 전 꼭 문의해 보세요. 문제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차 몰고 나갈 여유도 없고 장 볼 곳이라곤 하나로마트뿐인데 이곳마저 매출 기준을 넘어서 쿠폰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디서 쓰라는 거냐? 며 하소연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있어 선택지 없는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예외 허용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기한입니다. 1차와 2차 쿠폰을 모두 포함해 2025년 12월 5일까지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되며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바빠서 미뤘다가 못 썼다 는 이유로 수십만 원이 사라진 분들 지난번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이런 생각도 하셨나요? 쿠폰으로 뭐라도 사서 중고로 팔면 현금 되겠지. 그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현금화 시도는 불법이며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몇 배를 환수, 심지어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실제로 1차 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환전이 적발되어 전액 환수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난 1차 소비카드를 받으셨던 분들은 어디서 가장 많이 쓰셨을까요? 정부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생필품 구매에 가장 많이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40대는 36.9%, 50대는 33.1%, 그리고 60대는 무려 39.4%가 생필품에 집중 소비하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청률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대구 96% 이상, 반면 제주도는 약 93%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은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어드릴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반드시 소득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지난번 받았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되겠지. 라는 생각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작년보다 소득이 늘었거나 금융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자동 탈락될 수 있습니다. 막상 신청했는데 왜 우리는 안 줘? 하고 뒤늦게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미리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가구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실제로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가족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아직 옮기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소득에 아들의 월급까지 포함되어 기준을 초과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저 역시 직접 상담했던 한 어르신이 이 문제로 억울하게 제외되셨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는데 왜 소득을 합치냐? 며 울분을 토하시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계산한 월소득은 기준 안에 들어간다 고 생각하시지만 정부는 월급 명세서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연금과 근로소득을 더해 약 700만 원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납부한 보험료 기준으로 750만 원 소득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납부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의 확인이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소득 신고입니다.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등에서 연 2,2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걸 누락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시세와 과세표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집도 과세표준은 6에서 7억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준을 넘지 않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번 2차 소비카드 신청을 놓치고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 하나가 한 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됩니다. 은행에서 신청할 경우엔 그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도 함께 지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보통 이 길에 카드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 완료 시 문자 안내가 옵니다. 그런데 신청했는데도 아무런 지급이 없다면 먼저 본인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 재산, 금융소득 중 기준 초과 항목이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지급이 안 됐다면 신청한 카드사나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류 누락이나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2월의 바람은 생각보다 매서웠다. 김진호 어르신은 늘 그렇듯 아파트 경비초소 옆 벤치에 앉아 따뜻한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쿠폰 사용 기한이 지났다는 문자를 받은 게 벌써 일주일 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고 문의할 데도 없었다. 그 돈이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기대했지. 조금은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여전히 병원 진료로 지쳐 있었고 자신은 하루하루 복용량이 늘어가는 약봉지를 바라보며 아침을 시작했다. 집은 여전히 고가의 아파트였지만 현금 흐름은 언제나 바닥을 스쳤다. 사용하지 못한 쿠폰은 어디로 갔을까? 누군가는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누군가는 손주 장난감을 샀을 것이다. 그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저 숫자로만 분류된다는 사실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간 인천의 윤선심 어르신은 자그마한 다용도실에 앉아 고무장갑을 벗으며 텔레비전 소리를 높였다. 뉴스에서는 쿠폰 지급에 대한 성공 사례를 자랑스럽게 보도하고 있었다. 전통시장 매출 20% 증가, 어르신들 만족도 92%.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허공을 바라봤다. 내가 만족도 8%쯤 되는 사람이네. 그녀는 생색내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외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남편의 알바비로 생활을 유지할 뿐이다. 단 한 번의 외식도 없이 손주들 용돈은 봉투에 적어두기만 한 채 꺼내지 못하고 있다. 며칠 후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 상담실. 새로운 민원을 접수하러 온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저희 아버지가 지난번 쿠폰 신청 못하셨거든요. 혹시 지금도 가능할까요? 상담사 김민혁은 익숙한 질문에 잠시 정색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그녀는 가방을 닫으며 말한다. 부모님이 아직도 그걸 기다리세요. 문자도 계속 확인하시고 매일같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민혁은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녀가 돌아간 후 책상에 남은 기록지에 적힌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재회 사유, 금융소득 초과, 무심한 글씨. 하지만 그 속엔 한 가정의 한숨이 묻어 있었다.